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동입니다. 자, 이번 수업 분석할 사건은 부산 강서구 대저일동에 있는 공장입니다. 사건 번호 2019 타경 10만 7037호 사건입니다. 아주 모처럼 공장 물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나 또는 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또는 공장, 이런 또 토지, 이런 물건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제가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사건들은 주로 이제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 이런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왜 아파트만 하느냐, 다른 거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러는데, 사실 이제 촬영해서 이렇게 업로드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회수라든지 또는 구독, 좋아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보는 사람과 이렇게 하는 사람의 차이, 입장 차이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조회수가 100회 이상 아주 높이 올라가는데, 이런 물건들은 특별히 그 지역에서 그 물건을 아는 또는 이런 물건과 관련이 있어서 뭔가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물건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좀 한정돼 있는 목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끝까지 지켜보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목적으로는 사실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 점을 몇 차례 강조를 제가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도 지났고 매번 사건 하나에 10분 내외의 시간 내로 하나의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쫓기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그냥 사건 하나 가지고 여러 시간을 걸쳐서 좀 해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공장 물건 하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9 타경 10만 7037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입니다. 강서구 대지일동이 있고 이게 이제 집은 주소입니다. 자, 이건 이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하고 달리 토지와 건물 이제 각각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소재지에 대한 표지도 다르죠. 이거 당연한 거니까 굳이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집은 주소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공장입니다. 공장. 토지 면적은 98.8평에 건물 면적은 39.9평입니다. 98.9평의 땅 위에 39.9평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매에 나왔다. 자, 그리고 그것이 토지와 건물, 자, 일괄 매각이다. 우리가 집합 건물과 대지권에 대해서 다룰 때는 할 게 없어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어서, 토지는 건물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굳이 이게 다툴 게 없어서, 다룰 게 없어서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분석해 가면서 설명할 시간이 기회가 많습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사건 접수는 2019년 10월 29일에 되었습니다. 대략 1년 정도 지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접수가 1년 전에 됐다는 것은 제가 왜 살펴보느냐, 사실 감정 시점이 한 이쯤 됐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사건이 진행해 오면서 소요된 시간을 한번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법원의 과정이나 업무 과정이나 채권자, 채무자 간의 어떤 내부적인 관계에 의해서 시간이 소요된 것들, 이런 이유 때문에 길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낙찰자, 그러니까 입찰을 준비하는 경매 물건을 분석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해 관계자들 간의 어떤 권리 관계, 그 권리 관계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 아닐까 싶어서 좀 더 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유치권이 있거나 또는 채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낙찰가를 저감시킬 수밖에 없는 점유자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또는 낙찰자 입장에서, 자,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낙찰 이후에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어떤 권리관계자가 있는지, 자, 이런 권리관계자의 해결이나 또는
법원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동참 과정에 뭔가 시간을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길게 걸리지 않았나.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소유자는 주 누구누구, 채무자도 주 누구누구, 자, 채권자는 뭐뭐뭐 은행입니다. 자, 뭐 다른 채권자도 많이 있겠죠. 자, 이런 공작 물건 같은 경우는 채권 어떤 채무 관계가 어떤 지속되는 거래 관계들이 많은 어떤 업무를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채권 관계가 당연히 많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은행도 어떤 큰 부분이겠죠. 이런 공장을 매입할 때 당연히 대출을 많이 받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과의 거래는 거의 필수적인 겁니다. 따라서 보통 경매에 나온 거 보면 은행도 많고 또는 거래처의 어떤 채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은행이라는 거. 은행에 이자를 갚지 않아서 경매에 나왔지만 나중에 분석하겠지만 등기상에 다른 채권자들의 내용도 나올 겁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의 관계만 정리되면 끝이 아니라 기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나중에 입찰하는 낙찰자 입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감정가는 4억 5,200. 이 물건을 수업 사건으로 선택한 것은 감정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기계 기구류의 어떤 다른 기타 공장저당법과 관여된 기타 다른 동산 물건들이 이 경매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와 건물만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꼭 이 물건에 관심이 없는, 그렇지만 공장은 어떻게 분석한다라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일반 분들이 접하기에는 쉬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든가, 뭐 이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뭔가 큰 차익을 볼 수 있다든가, 자, 그런 물건들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가져서 그것을 사업 자산으로서 활용해서 거기서 뭔가의 큰 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물건은 좋은 물건일 수 있지만 그냥 무관한 이런 물건과 무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고 사야 되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안 보게 되는 물건이죠. 자, 감정가 4억 5,200이었다는 것, 그리고 유찰되었다는 것. 자, 유찰이 가진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별거 아닌 이 사건 내용 안에서도 설명하려면 한두 시간 이상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유찰이 되었다는 건 이 감정가에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물건을 보았을 때 경매로서 이 가격의 매입은 그다지 이익이 남지 않는다라는 참여자 모든 이의 판단이 있었다. 즉, 한 명도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감정가가 실제 이 물건을 가졌을 때의 가치보다 그다지 크게 낮지 않다라는 것. 만약에 이 물건을 가져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10억이다. 그런데 감정이 4억 5,200이다. 자, 그러면 1차에 낙찰될 수도 있겠죠. 자, 있습니다. 자, 물론 아파트라든지 누구나 가졌을 때 그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일 때와 이런 공작 물건일 때는 또 다릅니다. 자, 잠깐 또 설명드리면 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명이 너무 번져서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만 설명 안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말한 제가 10억 원에 예상하는 그냥 제가 가정하는 가치. 자, 이 10억 원이라는 가치가 이 정도 규모의 공장을 가졌을 때 여기에 생산 설비를 넣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래처들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뭔가 생산을 해서 그 거래처들과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아주 높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거기서 순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평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냥 가졌다라는 어떤 소유권으로의 가치로서의 이 정도 이익은 만약에 없다라면 이것은 일반적 가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즉 특수한 능력을 가졌을 때 가지는 가치와 일반 사람이 가졌을 때 가지는 가치가 만약에 일반 사람이 가졌을 때 가지는 가치가 6억이다. 자, 그럼 이 물건의 가치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6억으로 봐야 되겠지만,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입찰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다수가 되겠죠. 일반 평균의 사람은 이 특수한 능력과 상황을 가진 사람을 입찰해서 이길 수가 결코 없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수 과정에 있어서의 가치를 이 정도만 보고 여기서 똑같이 경쟁한다면 또 낙찰받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나중에 낙찰가 상정까지 그 분석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 물건의 외관적인 어떤 그 물건 분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의 주관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물건을 바라보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도 달라질 수 있고 낙찰가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컨설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장을 일반 평균의 사람들에게 분석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일반 그냥 평균의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특수한 능력에 또는 이 공장만이 가지는 특수한 가치를 배제하고 그냥 토지 그리고 건물로서 그냥 아주 일반적인 평균의 사람이 소유했을 때의 소유적 가치 그 부분만 분석해서 그래서 그리고 낙찰가 산정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건을 바라보면 누가 매수하느냐에 굉장히 집중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혀 공장과 무관한 사람을 상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저가는 3억 6,220만 9천 원까지 유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가격에는 매수했을 때 이익이 되는가?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죠. 일단은 이 물건의 토지, 건물, 이 물건 분석에 일단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분석한다는 것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것을 볼 필요 없지만 토지와 건물이 경매에 나와서 분석할 때는 이 부동산 표시 목록을 반드시 정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매각하는가? 자, 법원이 자, 다시 채권자까지 돌아가서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내놔라. 너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라고 법원에 신청할 때 이 세 가지의 재산을 팔아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법원은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물건을 매각하겠다고 지금 고시하고 지금 이렇게 매각 과정에 돌입해서 이렇게 입찰 기일까지 지정돼서 이렇게 경매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장을 볼 때 토지, 건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되겠죠. 장부상에 어떠한 구분이 되어 있는지, 토지는 몇 필지인지, 그 하나하나 필지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묶어서 1단지로서의 가치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각하고자 하는 물건이 무엇이냐라는 것. 자, 보면 1번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 3677-1번지 대지고 301제곱미터 이 대지를 매각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 자, 이제 도로명 주소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건물이라는 거죠. 자, 건물 이 위에 있는 평강로 187번 길 23-1. 자, 이 위의 지상. 그 지상에 있는 어떤 건물이냐? 일반 철골 구조의 샌드위치 판넬 지붕 단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우리 아까 공장이라고 했는데 매각 물건에 실제 장부상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소라고 표기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공장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경매 사이트에 공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제2종 근린생활시설 131.95제곱미터를 매각한다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무엇이 있느냐? 강서구 대저1동 3677-3번지. 자, 이것은 다시 1번지고 이것은 다시 3번지. 이웃에 있는 붙어 있는 필지인 것 같고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26제곱미터.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팝니다. 토지 1, 토지 2, 그리고 건물. 자, 그러면 그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양도를 보면, 자, 요것이, 요렇게 매각하는 물건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의 대지입니다. 대지. 아까 우리가 봤던 1번 대지. 이 땅을 매각한다는 것. 이 대지의 면적은 301제곱미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건물을 매각한다는 겁니다. 이 토지 위에 앉아 있는 일반 철골 구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매각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실제 현장에서 네모 반듯하게 보이지만 도면상으로 장부의 그 시적도를 보면 요만큼이 도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도로로서의 어떤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요만큼이 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여기는 마당으로 보이고 여기 도로가 앞에 있는데 그 도로 부분의 일부분이 경매 나왔고 낙찰받으면 낙찰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땅이 다수의 다양한 다른 일반 사람들의 통행에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 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은 안 하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 어차피 도로니까 무관하지만 이 나머지 도로 여기의 소유권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 도로는 이 필지의 소유권일 것이고 이 도로는 이 필지의 소유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개인 소유로 된 어떤 사도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파악은 해 보시고 입찰하셔야 될 것이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1번 대지, 2번 그 위에 있는 건물, 3번 여기 붙어 있는 도로 중 일부분. 자, 이렇게 매각을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입찰해야 됩니다. 자, 물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자, 이게 1번 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매각한다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각한다는 도로입니다. 자, 이 대지의 토지 이용 계획을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자, 요약한 걸 보면 제 3종 여기 보면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시구 단위 계획이라는 어떤 특별한 행위 제한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어떤 행위 제한이 있는지도 한 번은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그 현황 그대로 쓰다가 또 다음에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팔겠다라는 사람이 굳이 이것을 찾아서 뭐 이것 때문에 이 매입의 최종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매입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대로 팔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이 필지를 또 다른 용도나 목적을 가지고 개발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 자,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수억 원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토지의 가치가 더 높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토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이 재산이 어떤 상태의 물건인지는 솔직히 알고 사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땅이다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이 땅은 어떠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셔야 되지 않나. 자, 그런 것들을 점검 앞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비행안전 제2구역 또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구역.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행위 제한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허가를 받고 개발을 했겠죠. 어쨌든 현 상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내가 쓸 때 어떠한 행위 제한을 받는지에 대한 확인은 여기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보통 제가 의뢰를 받으면 하죠.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지
면적은 301제곱미터, 91.05평입니다. 자, 이게 감정평가가 제곱미터당 125만 원의 평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토지 91.05평의 감정가는 그 감정 안에서의 배분된 가격이 3억 7,625만 원. 사실상 이 부동산 가치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 큰 금액입니다. 자, 일부 도로인 점을 감안해서 이 대지의 감정을 평가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감정평가서 분석할 때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합니다. 같이 붙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비행안전 제2구역, 그리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그리고 제3종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3종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무료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다 분석해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확인 가능합니다. 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제3종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종 구역. 무슨 제3종인지는 여기 기재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이 도로는 7.8평. 자, 요것은 감정이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1,000만 원. 요 정도의 가치가 이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내가 직접적으로 독점적으로 쓸 수 없는 땅이 1,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받으셔야 된다. 자, 그리고 건물. 자, 가장 중요한 건물.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낙찰받겠죠, 누군가는. 자, 일반 철골 구조, 기타 샌드위치 판넬, 지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제조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3.9평, 감정은 6,637만 8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이 토지 합쳐서 감정이 4억 5,200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고 유찰되었습니다. 자, 이 매각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물건 분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물건을 매각한다는 것. 자, 물건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물건의 어떤 권리 분석, 그리고 입찰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권리적 관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별로 재미없고 확인해야 될 사항은 정말 많고, 그리고 그 물건의 개별성, 그 성격의 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그 개별성을 감안해서 물건을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검토해야 될 것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낙찰가까지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권리 분석에까지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